음흠. 안녕하세요. 다시 방송을 한참 사실 하고 있었는데 벌써 11시가 넘었네요. 10시 반부터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 것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말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예민한 주제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것까지 얘기할 깜냥인가 싶어서 잠깐 방송을 없었던 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 멍을 좀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지우게 되고 좀 아쉽네요. 글쎄요, 이런 걸 이렇게 해도 되나요? 방송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고 다시 해도 되나요?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막 많은 그런 구독자를 가진 사람이면은 그게 되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겠지만 지금은 봐주시는 분이 아직 별로 없어서 좀 아니라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거를 제 경우에 빗대서 좀 단순화시킨 그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던 일로 했고 좀 더 심플하고 단순한 얘기를 그런 그림을 그려볼까 싶어가지고 다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다지 안 알려주는 만화 캐릭터 그리기 팁. 왜 만화 캐릭터 그리기로 자꾸 돌아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만해요. 굉장히 복잡한 일러스트보다는 심플한 만화 캐릭터 그리는 거에 대한 얘기하는 게 좀 더 즐거운 것 같아서 또 두 번째로 만화 캐릭터라는 소재를 꺼냈고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를 되게 세련되고 멋있고 잘 그리게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이제 그런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것도 약간 케바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맞다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겠죠. 이건 왜 그렸어? 이번에도 약간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고민해서 떠올린 게 아니라 평소에 그림 그릴 때 신경 쓰는 부분들인데 이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선을 끊지 말 것.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예요. 선을 끊지 말 것이란 뜻은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또 작은 곰이를 데려올게요. 미안하지만 작은 곰 캐릭터를 그릴 때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리다 보면은 이런데 이렇게 끊어지는 선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캐릭터를 그린다고 치면은 막 이런데 그리고 요런데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게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이해도가 낮아서 두 번째는 그냥 귀찮아서 세 번째는 이게 내 어떤 화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맛을 뭐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내공이 깊으신 분들은 그래도 되는데 아직 좀 더 신경 써서 그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안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하죠. 그냥 심플하게는 나중에 컬러링 할 때도 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없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안 좋은 이유는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져 보여요. 그냥 곰을 똑같이 그릴게요. 이번엔 대신 선을 다 연결해서 그림의 완성도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끊어진 부분들이 없이 선을 다 웬만해선 이어져서 그려주셔야 하고, 물론 선이 끊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끊어져야 한다기보단 선이 사라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고, 그런 것들을 만화적 표현이라고 하죠. 이건 제가 써도 되는 말은 아닌데 그냥 그 일부니까 이렇게 쓸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건 뭐가 있냐면 운동화를 그린다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운동화 끈은 막 교차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교차. 그러니까 자기 그림을 좀 더 잘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은 분들은 이런 거에 신경을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천이 안쪽으로 가 있고 이렇게 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박음질 사실 하나 더 있고 여기 아일렛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데서 님이 선을 끊지 말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라면서 이거를 꾸역꾸역 다 그리는 거는 사실 약간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만화적인 어떤 맛을 좀 못 살린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갑자기 그리려니까 잘 안 나오네. 이렇게 있다고 할 때 필요하지 않은 선들을 날려주는 데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좀 각 잡고 그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대충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예시를 좀 대충 하게 되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선에 강약이 있고 필요 없는 선은 중간에 사라져도 되는, 날아가도 되는 이런 어떤 만화적인 표현들 때문에 여기 아이렛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죠. 이렇게 이거를 선이 끊어졌다고 하진 않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선을 생략했다거나 어떤 면의 표현을 위해서 선을 사라지게 했다 이라고 해요. 보통 정육면체 그릴 때도 그렇잖아요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그려야 선이 끊어지지 않고 완성도 있게 그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입체감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 끝에 선들을 조금씩 생략하는 거죠. 이 중앙 부분에 제일 나와 가까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만화적 표현, 그림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선의 생략과 사라짐은 허용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선이 단순하게 끊어진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는 약간 차이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턱선 그리기인데 캐릭터를 그릴 때 이제
눈을 그릴 때 자꾸 이렇게 손을 두껍게 쓰니까 성의가 없어 보이지? 많은 분들이 이제 눈을 그리고 캐릭터를 그릴 때 코를 그리고 좀 그 순서가 있죠. 본인이 좋아하는 순서가. 저는 눈을 그리고 나면 보통 턱선을 그리는데 제일 예시 들기 좋은 게 요거예요. 이제 요렇게 그린 거는 끊어진 거죠. 꼼꼼하게 안 그린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흘려 그리게 되는 일이 많아요. 실제로 만화, 그냥 실제로 출판되는 만화나 웹툰을 봐도 여기를 끊어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원인 중 하나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정확 아니 갑자기 이상한 그림이 나오네. 해부학적으로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형태를 봤을 때 인간은 여기서 이렇게 눈이 뼈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튀어나와서 광대가 있고 그 광대에 걸쳐서 볼살이 이렇게 이어지죠. 여기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뭐 캐릭터를 그릴 때 눈 막 크게 그릴 때도 있고 막 그거에 반해 얼굴을 작게 그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표현한다고 이게 광대가 눈 때문에 들어가고 볼이 광대를 타고 이런 표현이 사실적으로 사실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림에 한해서는 이 부분을 그리는 게 굉장히 어색해져서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머리카락으로 여기를 막 이렇게 가려버리기 때문에 어색함을 크게 느끼진 않아요. 근데 이런 캐릭터를 올팩을 시켜보면 작가분이 그걸 그리진 않죠. 올팩을 시켜보면은 뭔가 되게 애매해집니다. 막 이상해져요. 이 캐릭터가 대머리가 될 수 없는 어떤 구조적 결함을 띠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도 물론 어쩔 수 없이 선을 끊어먹게 되는 거긴 한데 이왕이면 그 부분을 이렇게 그리는 게 맞구나 라는 그런 공부를 좀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면 연결해 줘야 된다. 끊으면 안 된다. 다만 만화적 표현 때문에 선이 사라지는 건 가능하다. 이제 이 캐릭터는 귀가 뭐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귀 아래서부터 귀가 이렇게 귀를 못 그렸지? 열받아. 귀 잘 그릴 거야. 귀 아래서부터 이제 턱이 시작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그러면 약간 답답하고 목이랑 이 끊어진 느낌이 이렇게 썩 저는 예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데서 허용되는 만화적 표현이 선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살짝만 표현을 해서 턱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목으로 연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고 머리랑 목이 구분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굳이 안 하게 만들고 얼굴이랑 몸으로 이렇게 의식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선이 생략하고 사라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 대신 끊어먹는 건 안 된다. 머리카락 그릴 때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그림들 부담스럽게
머리카락이야말로 어떤 이렇게 형태를 뚜렷하게 갖고 있는 거라기보단 그 한 올 한 올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부피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심플한 캐릭터의 경우 막 머리를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그려도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디테일을 요하는 만화 캐릭터를 그릴 때는 머리카락 끊어먹기가 정말 좋아요. 지금 저도 보시면 되게 많이 끊어먹어서 이렇게 뒤에 가서 연결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은 버릇이고, 이렇게 이런 거 왜냐면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이런 일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제일 큰 요인 중 하나가 머리카락도 만화 캐릭터를 그릴 때는 되게 비현실적으로 그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지금 만약 대머리라면 이런 두상을 갖고 있다고 쳤을 때 보통 현실적으로 머리카락은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긴 생머리라면 머리카락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저희가 평범하게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그냥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쯤 보통 머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 머리카락의 흐름을 무시한 채 그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선들이 뭔가 출발점이 애초에 없으니까 막 서로 어색하게 엉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붙기도 하고 막 여기서 이렇게 별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선이 굳이 그려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반복되다 보면은 끊어지는 선이 막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보기에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어떤 형태를 이렇게 그려내는 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머리카락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를 잘 유념하고 머리카락 같은 것도 그려주시면 그런 완성도 면에서 좀 더 챙겨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리기 굉장히 좋아했던 헤어스타일이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여기서 그냥 정수리가 여기쯤 있겠죠. 여기서 떨어뜨리고 이 머리 그냥 아무 움직임도 없는 이 머리카락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오류가 안 나니까 그리고 나서 편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머리 컬과 바람에 날리는 막 그런 걸 막 그리고 싶으실 텐데들 보통 그러다 보면은 이 머리카락의 흐름을 막 무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선들이 엉켜서 완성도가 떨어진다. 끊어지는 선들도 더 많이 나온다. 옷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친구 뭐 만약에 셔츠를 입고 있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칼라를 그리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두께감 표현한다고 중간에 끊어먹은 선들 이런 건 만화적 표현으로 허용이 되는데 이렇게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의 연결 부위가 어떻게 되지? 여길 잘 몰라서 이렇게 이상하게 그냥 그 부분을 몰라서 생략하는 거는 끊어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한번 실제로 보세요. 아니면 다른 만화가가 어떻게 그렸는지 보거나,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자기를 보는 겁니다.
거울 놓고 서서 이렇게 팔 들어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해도가 있고 내가 귀찮지 않으면 최대한 그런 선들을 잘 이어주시고 끊어먹지 않게, 그리고 어떤 것이 만화적 표현이라서 가능한 부분이고 어떤 거는 단순히 그냥 끊어먹은 건가에 대해서 좀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면 실력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번까지 했네요. 3번은 선 얘기는 사실 약간 고리타분하긴 하네요. 요즘에 뭐 선이 어때도 결과적으로 느낌이 좋으면은 그게 먹히고 뭐 그런 일도 많으니까 약간 이건 구시대적인 팁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화려하게 그리지 말 것. 약간 부재, 욕심 내지 말 것.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만화 캐릭터는 우리 안에서 되게 뭔가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고 멋있고 예쁘고 귀엽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보통 입는 그런 평상복 입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장식도 달려있고 머리카락도 컬러가 있고 눈도 그냥 이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막 있을 수 없는 그런 쌍꺼풀 같은 느낌의 눈썹도 그냥 이렇게 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캐릭터는 항상 예쁘고 날렵한 눈썹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그런 각자가 그리고 싶고 바라는 어떤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걸 구현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거를 이제 건너뛰게 되는 거죠. 굳이 뭐 인체 구조 막 이런 것까지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들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대부분 그 욕심을 내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면 요리 같은 거 하실 때 되게 화려하고 맛있는 요리가 봤을 때 오 막 간지난다, 그런 요리들 하고 싶을 때 저희 어떡하죠? 텔리 가루를 뿌리거나 치즈를 얹거나 불맛. 근데 이제 요리 연구가들 분들이 이제 시식을 하고 재료 본연의 맛이 표현되지 않았어, 양념으로 덕지덕지 가린 그런 맛이군, 이런 호평을 하는 걸 어디서 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원래 갖고 있었던 게 원래의 모습이 잘 그려지는가가 제일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만화 캐릭터에 한해서 유난히 그런 게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리고 만화가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폭도 굉장히 넓고, 뭐 그 단적인 예로 그런 게 있죠. 옛날 순정 만화 캐릭터들 보면 요즘에 이제 되게 웃긴 짤방으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 막 팔척 귀신 장난 아닌 것들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움찔, 야씨 캐릭터 머리가 저렇게 작다고 하는데 갑자기 더 심해 다리. 척.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자도 너무 길어. 모든 게 이 캐릭터 하나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있어. 아무튼 이런
욕심을 내는 것들이 본질을 흐린다. 이거를 이런 그림들을 그냥 싸잡아서 욕하면 안 되고, 제가 죄송해요, 예를 좀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당연히 저런 그림도 허용이 됐고, 지금보다 예전에는 좀 더 뭐랄까, 사람들의 눈높이가 기준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그런 엄격한 잣대가 존재하죠. 그림러들끼리는 저건 좋아, 저건 나빠, 저분은 저게 뭐가 부족해, 뭐 이런 평가들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저 인체 구조가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만화는 읽을 가치가 없어 라던가, 뭐 캐릭터의 비율이 좋지 않아서 이 애니메이션은 졸작이야, 이런 평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하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해요. 그러니까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다 하는 건 아니죠. 근데 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 예전보다는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본질 기본적인 것들에도 충실할 필요가 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내가 이제 욕심을 낸다는 이유 자체가 멋있게 예쁘게 잘 그려진 캐릭터가 이제 갖고 싶은 게 이유일 텐데, 그런 다른 분들이 잘 그린 존잘러분들이, 금손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기본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지금 딱히 못 들고 있긴 한데, 화려하게 그리지 말 것 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다.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말 것. 이제 막 오늘도 그림 연습을 좀 해야지. 근데 연습을 하려면 뭐야? 내가 못하는 어려운 거에 도전해서 이렇게 할 줄 알게 되는, 스트레스를 부여해서 그걸 돌파하는, 그걸 나에게 이렇게 부여해서 그걸 연습으로 삼아야지. 그리고 그려본 적 없는 막 구도를, 사진을 찾아와서 막 그리고 있을 수도 있죠. 뭐야 이거, 나도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건 죄송해요, 이상한 걸 그리고 있어. 아무튼 그럴 수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필요할 때는 필요한데, 그런 연습은 좀 고통스러운 것 같아. 그냥 내가 그려서 재미있고 즐거우면 되는 그런 수준에서 연습을 하는 게 연습이 더 잘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완성하는 재미도 더 있다고 봐요. 갑자기 이걸 막 파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저도 이렇게 안 그려본 구도를 보니까 도전하고 싶어져갖고, 이러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이거를 1시간 내내 아마 저는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결국 잘 안 돼,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난 이걸 못 그려, 이러면서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구도. 이런 구도 자세. 자기가 물론 맨날 막
똑같은 자세 캐릭터만 막 무한히 그리는 건 당연히 옳지 않죠. 조금씩 변화를 주고 뭐 몸을 좀 이리 틀었다가 저리 틀었다가 좀 앉았다가 위에서 봤다가 아래서 봤다가 이런 정도의 조금씩의 변화는 공부를 해나가는 게 맞는데, 방금 제가 했던 이상한 캐릭터처럼 그런 과격하게 갑작스럽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림을 시도하는 건 조금 그렇게 즐거운 작업은 아니다. 만약에 그런 구도가 진짜 너무 그리고 싶고 그려보고 싶고 뭐 어떤 캐릭터를 그 구도에 맞게 꼭 그려보고 싶다고 하면 뭐 자료 사진을 많이 가져와서 충분히 참고를 해서 그리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는 외형이죠. 외형. 여기서 퀄리티를 많이 떨어뜨리는 분들이 많은데, 외형은 그냥 그런 거예요. 캐릭터 있고 평범하게 눈썹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턱 있고 있는데, 나 이 캐릭터가 이런 속성이 있어. 내가 내 상상 속에서 있어. 그래서 갑자기 여기 이상한 의미 없는 문신이 막 있어. 이게 이 설정이 뭐냐면 말이야, 이 캐릭터가 어렸을 때 악마에게 혼을 팔았는데 말이야. 아, 그래서 귀걸이도 막 되게 많고, 그리고 여기에 붉은 새치가 비밀스러 막 있어. 그리고 얘는 항상 마스크를 쓰지. 옷은 턱까지 가리는 후드를 항상 입고 막 이런 식으로 캐릭터 외형에 막 자기의 그 욕심과 판타지와 막 사람들이 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설정들을 막 덕지덕지 붙이는 게 사실 즐거워요. 저도 뭔지 알아요. 재밌어. 근데 재밌는데 진짜 제3자한테 냉정하게 그걸 보여줬을 때 보통 좋은 답변을 듣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요소들이 분산되고 그게 또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저게 뭔지 모를 때, 속이는 걸 실패했을 때. 제가 저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진과 그림의 가장 큰 차이는 그림은 사람이 그걸 그것처럼 보이게 속이는 작업이다.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이게 피어싱 100개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땐 털로 보여. 이제 실패하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여기저기 막 더해져서 이제 뭔지 잘 모르겠는 자신만의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외형적인 과욕, 이런 거는 조금씩만, 왜 그 패션도 마지막에 아이템 하나만 빼고 나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 멋을 부렸는데 스카프도 하고 막 귀걸이도 귀찌도 하고 렌즈도 막 붙이고 막 꾸몄는데 마지막에 딱 하나만 빼고 나가라. 그래야 과하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하듯이 만화 캐릭터를 그릴 때도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막 다 때려 박아다가도 약간은 빼주세요. 한 번씩은 빼주세요. 이런 캐릭터한테 내가 뭔가 매력을 부여하고 싶어. 설정과 배경을 부여하고 싶으면 많아봐야 한두 가지에서 부여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보는 사람도 그냥 그거에만 집중합니다. 얘가 다른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한쪽 눈이 까만색이야. 오드아이야. 그거면 충분해요. 내지는 뭐 머리에 나사가 박혀있어.
임팩트가 너무 크네. 그냥 이런 집중하게 해줄 수 있는 설정 하나만 가지고 캐릭터를 만드는 게 좋다. 자유불가. 그 다음은 뭐라고 해야 될까?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구도 자세랑은 같진 않아요. 프레임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내가 그리려고 했던 게 그게 아닌데 프레임을 넓혀가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은 그 지면 안에서 여기 머리, 여기 몸, 여기 칼 뽑으려고 하는 모습 딱 여기까지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게 맞는데 갑자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을 엄청 끊어먹고 있죠. 카이 진역.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막 이렇게 그리기 시작해요. 재밌어. 막 오늘 이 포즈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리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이 다리가 어떻게 돼 있더라. 그리고 막 돌 그리고 갑자기 성 막 그리기 시작하고 막 이건 전쟁이야 지금. 망토를 그리자. 막 뭔가 요소들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이 프레임을 계속 넓혀가기 시작해요. 근데 본인은 몰랐겠지만 사실은 여기까지만 그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그리는 것도 벅차다기보다는 뭐 이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 유념이 성에 대한 자료를 내가 조사해 본 적도 없고 사실 성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뭐 전쟁 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전쟁 중엔 성문을 이렇게 반쯤 열어놓나? 잘 몰라. 막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캐릭터를 그리기 시작하니까 즐거워서 점점 이 요소들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 프레임을. 이렇게 되면 난 여기는 잘 그리기 시작했는데 나머지들이 굉장히 허술해지기 시작할 그런 가능성이 커요. 제일 흔한 예가 그거잖아요. 상체는 잘 그려놓고 하체로 왔는데 뭔가 이렇게 그리기도 귀찮고 바지 어떻게 생겼는지 표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완성도 70, 여기 완성도 20, 잘 모르게 그냥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 하나가 이거예요. 원래 내가 생각하고 그리려고 했던 건 이 부분인데 뭔가 모종의 이유 때문에 이 프레임을 계속 확장한 거죠. 나 맨날 이렇게만 그려. 이러면 안 되지. 하체도 그려버릇해야 돼. 왜요? 하체를 따로 연습을 하면 돼요. 이 시점에 여러분이 그리기 시작한 시점에는 그리고 싶었던 데까지만 그리세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욕구가 클수록 약간 무리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게 그거예요. 내가 처음에 좋아서 시작한 부분 이상을 어떤 압박감 내지는 그런 학구열 같은 게 좀 갑자기 생겨나서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벌이고, 그럼 나중에 이 넓어진 프레임의 그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 난 역시 그림을 못 그려, 좌절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 어떻게 해야 그림을 잘 그리나요? 같은 걸 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 프레임, 캐릭터의 외형, 구도 자세 이런 것들 오버하지 마라. 처음에 그리려고 생각했던 데까지만 그리고 그냥 즐거워하고 끝나라. 만약에 내가 그 이상의 것들을 그려서 도전해보지 못한 자세, 구도, 성 이런 거 그리고 싶으면 거기 그것만 따로 연습을 좀 하고 그리세요. 좀 알아보시고 거울 보고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좀 깨달은 후에 그리시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잘 그리시고 싶다는 그 열망 가지고 이렇게 무턱대고 시도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쉽다. 이거는 팁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겁네요. 이거는 거의 강좌. 이렇게 보면 다 강좌다. 심지어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강좌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많이 느끼고 배운 부분들을 좀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랑 나누려고 하는 거지. 날 잘났으니까 내가 하는 걸 따라서 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팁까지 갔는데, 굳이 네 번째를, 왜냐면 피곤해서 이걸 계속 꺼내야 되는지 잠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잠깐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림 팁이라는 건 결국 그 팁이 필요한 문제에 맞닥뜨린 사람한테 필요한 거라서,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잘하는 팁, 뭐 이렇게 하는 팁 봤는데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돼.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실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지금 나 스스로도 뭔지 잘 모르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근데 이렇게 많은 그런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알려주는 게 많은 이런 시대에 와서 손해볼 건 없죠. 보다 보면은 내가 모르게 내가 지금 막혀있는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해소해주는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원래는 인물 캐릭터를 그리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통 이제 만화를 보고 캐릭터를 그려보는 거를 즐기신 분들은 당연히 캐릭터를 그리고야 있긴 하겠지만, 저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캔이라던가 돌멩이라던가 그런 사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서, 지금도 그런 사람 캐릭터를 그리는 거에 되게 자신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캐릭터를 그리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이제 캔 그리는 방법 이런 거를
방송하고 있는 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저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는 거 그리는 게 재밌는 거지. 그거를 뭐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게 즐거울 것 같진 않아요. 지금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고 정말 낙서하고 있는 겁니다. 뭘 뭐 이렇게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거 아세요? 약간 억지일 수도 있는데 여자 캐릭터를 그릴 때 손발을 작게 그리는 게 귀엽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귀엽다고 여기는 이유가 손발이 작아서 이렇게 무능력해 보여서 그게 귀엽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평생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였기 때문에 되게 과격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보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어떤 그런 캐릭터를 그릴 때는 손을 좀 크게 그리는 게 좀 더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뭔가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캐릭터를 그릴 때는 손을 좀 작게 그리는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 손이 크게 그리면 그렇고 표현도 그렇게 하잖아요. 작은 소극적인 사람을 그릴 때는 손도 이렇게 좀 모여있는 손을 그리고 그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채로 무슨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그러네. 네 번째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내 그림을 보고 생각해냈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네 번째 대망의 네 번째는 이게 라이브가 아니었으면은 끊었을 텐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번째가 생각이 났는데 그림을 지우다가 까먹었어. 이게 최근에 방송할 때 항상 겪는 문제예요. 그 후반 한 40-50분 지났을 때 집중력과 기억력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뭔가 생각한 걸 자꾸 스스로 까먹는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어.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지. 내가 뭘 하다가 그걸 생각해냈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있었는데 그리다가 까먹었어. 진짜 까먹었어. 여러분 그 사람을 열받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려던 말을 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딱 그 방송 아니에요. 제가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생각이 나면 어차피 이런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긴 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되죠. 제가 드리는 팁이 뭐 전부도 아니고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캐릭터 그리기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제가 정말 막 큰 도움을 드리는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겪는 문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잘 없죠. 대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냥 참고해서 좀 신경을 쓰다 보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 조금이나마 캐릭터를 그리는 게 조금이나마 즐겁고 조금이나마 쉬워질 수 있고 뭐 어떤 경지에 이르는 데까지 조금이나마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렇게 팁, 뭐 강조 같지도 않은 팁을 드리는 거는 좀 재미가 덜하지 않나? 물론 생각은 계속 하겠지만 좀 더 재미있게 저도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소재들도 생각해서 올 테니까 다음에도 방송하게 되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봐주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 언젠가 더 많은 분들이랑 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림 방송을 하고 싶네요. 봐주셨다면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훨씬 더 저한테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응원이 된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